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쿠마님께서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바쿠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중국에서 귀신을 많이 보셨대요. 중국에서 또 어떤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바쿠마님 안녕하세요. 바쿠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배경이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 유학했을 때 대학교 때 얘기를 하려고요. 중국에 귀신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중국은 저희 살았던 사람들끼리도 했던 얘기인데 중국이 음기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살았던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중국에 살 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저는 올해 36대는 자영업 종사자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2003년에 중국에 갔고요. 그 전에는 원래는 제가 모태불교여서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었는데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몰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정식으로 해외 생활을 하니까 종교 생활을 허락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고등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동생을 알게 됐어요. 이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진 다음에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저한테서 마음을 좀 열었는지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원래 이제 중국 오면은 보통 학교를 다닐 때 한국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던가 아니면 기숙사 고등학교 아예 짱 박아서 중국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시키는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거기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나온 친구였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밥 먹고서 축구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랑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하늘에서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학교 옥상 난간에 걸터앉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친구 보더니 손을 막 흔들다가 얘는 멍하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지더래요. 한낮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마음이 되게 찝찝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전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 때는 카카오톡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통 연락이 안 돼서 얘가 부랴부랴 한국에 나갔어요. 친구 찾아가려고. 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명을 좀 달리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속상한 마음에 이 친구 모셔놓은 데 가서 멍하니 있다가 허망하게 이제 인사만 하고 왔나 봐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만난 데가 교회니까 아이고 어쩌니 그 친구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좀 하고 좀 그러지. 그랬더니 동생이 되게 씁쓸하게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이상한 일 생겨서 무서워서 더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 그랬더니 얘가 말을 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놀이터 있는데 거기는 저희 앞에 있는 그네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흔들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막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막 계속 빨라지다가 기분이 쎄하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웃는 소리 들리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집에 가자 하고서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 집에 가야 돼요. 길이. 그래서 가는 길에 한 번 더 그 동생한테 야 그래도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기도라도 해보자. 나도 같이 할게 하고서 이 친구 말고 제 친구도 그렇게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 말 하고 촉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 좋은 데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중국이 그때쯤 막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아파트 단지에 차가 빼곡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 중심으로 거짓말처럼 물에다가 돌 던지면 막 물이 퍼지잖아요. 공심원 그리면서 저희 중심으로 차량 안전장치 있잖아요. 빵빵빵 울리는 거. 왜 이러는 거? 네. 저희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빵빵빵빵빵빵 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한 4, 50대 울려요, 차가. 계속 울리니까. 옆에 차 울리니까 또 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차량이 그렇게 막 씹다가 울리는데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얼른 이 친구 보내고 저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막 찝찝해하면서 집에 갔던 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상한 경험 같은 게.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짜잘한 것들 빼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교는 상하이로 넘어갔거든요. 상하이로 넘어가서 9월달이 신학기예요, 중국은. 한국은 한 3월달이 신학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을 어쩌다가 잘못 구해가지고 같이 진학한 친구들한테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9월 초에 같이 살기 시작하다가 10월 말쯤에 아무래도 집을 구해야겠어서 거기 있던 친구랑 같이, 그러니까 저까지 5명이 살다가 한 명 데리고 나와서 같은 아파트 옆동에 방을 구한 거예요. 근데 집이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거예요. 넓고 깨끗하고 뭐 집주인도 쿨한 것 같고. 그래서 집 본 다음날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날 점점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계약도 너무 쿨거래였고 집주인도 집 계약하자고 하니까 바로 반색하고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계약한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억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이상하게 집 자체는 깨끗했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네. 근데 주방 입구 들어갈 때만 막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고기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썩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방 들어가면 또 막상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막 페브리즈도 뿌려보고 향초가 좋다고 그래서 향초도 태워보고 나중에는 룸메이트가 안 되겠으니까 향을 사와가지고 향도 태우더라고요, 얘가. 근데 뭔 짓을 해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이 1층이었거든요. 1층이라 그런지 낮에도 불을 안 켜면 집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거실 불을 안 켜면 거실은 진짜 어두웠거든요. 낮에만 잠깐 창 있는 쪽만 살짝 환하고. 근데 상해가 습도가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거의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날씨 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가뜩이나 공기 끈적거리는데 채광 때문에 그런지 집이 공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주인이 짐을 두고 갔어요. 짐을 되게 많이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저씨 혼자인 줄 알았는데 막 여성용품도 많이 나오고 짐을 많이 두고 갔더라고요. 되게 급하게 나가는 것처럼. 급하게 나가긴 했죠. 하루 만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랑 룸메이트랑 같이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저 집 놀러 오면은 얘가 제 방에는 막 오는데 룸메이트 방에는 기웃거리지도 않더라고요. 처음 온 날 이제 집을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때만 이제 살짝 들여다보고 나랑 더 친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룸메이트 쪽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집들이 얘기를 할 건데 그 후에 이해가 된 일이에요, 이게. 아, 왜 그랬는지. 집안에서 막 기시감이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집에 있는데 눈치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동네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막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룸메가 야,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둘 다 나와 있는데 누가 문 열어준다고 너 초인종 누르려고 그래. 야, 누가 문 열어줄 것 같지 않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낄낄대다가 집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사 오고 나서 일주일이었나 보름이었나 애들이랑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놀러 와가지고 집에서 고기 굽고 술 한잔 하면서 신나게 먹고 놀다가 그중에 2명이 먼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랑 룸메랑까지 해서 6명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화제가 귀신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들 겪었던 얘기들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실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 아깝잖아요. 거실에 잘 나와 있지도 않는데 보통 방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실 TV를 제 방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플스도 하고 저희는 중국 방송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 때는 이제 거의 DVD 보면서 살았거든요. 네. 영화고 뭐 드라마고 DVD 사서. 그래서 거실에는 TV 스탠드만 덩그러니 있었죠. TV 놓으라고 TV 다이가 있었는데 제일 열심히 귀신 얘기하던 애가 아까 집에 자주 놀러 온다고 했던 애예요. 얘가 목마르다고 거기를 두리번 거리더니 TV 다이 앞에 사이다가 있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걸 집으려고 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가.
야, 저기 뭐가 있어? 야, 뭐가 있어? 패닉이 온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얘가 장난기가 되게 심하던 애라서 귀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잡으려고 개수작 부리나? 야, 안소가 있긴 뭐가 있어 하고서 사이다를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닥에 사이다 있는 거 기준으로 안 보이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선을 넘으니까 그 넘어간 부분부터 막 전기가 타고 몸을 올라오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선이 있는 것처럼 전기가 막 타고 올라오는 막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 야, 진짜 있다. 이러니까 애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귀신 얘기하고 있고 그랬으니까 둘이 다 짜고서 그러나 보다 하고 한 명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서 다들 그 사이다를 집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에 아무도 못 집었어요. 6명인데 남자 6명이었는데 다들 똑같이 야, 여기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싸해진 거예요. 무섭잖아요. 한참 귀신 얘기했는데 뭐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마침 또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잖아요. 누구 하나 더 있을 것처럼. 애들이 눈빛이 불안하게 떨리다가 이제 사이다님 너무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이다님을 만났던 애가 저희 집 자주 놀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 올 때 왜 룸메이트 방은 안 가고 제 방만 왔는지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가 연기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집 왔을 때부터 연가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져서 자기가 죽어도 그쪽은 안 갔다고. 봐라, 지금 앉아있는 자리 왜 내가 맨날 여기 오면 여기 앉겠냐고. 보니까 얘는 맨날 거기랑 제일 멀리 떨어진다 앉더라고요. 편한가 보다 했는데 얘는 그게 보여가지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룸메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방에서 자면 자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맨날 네 방 가서 자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이사 온 다음부터 제가 코를 좀 많이 고는데 얘가 막 그걸로 타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콧구멍 막고 싶다고. 근데도 맨날 제 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가오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둘씩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집에 못 가잖아요. 집이잖아요. 애들이 뒤풀이 정리도 안 도와주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룸메랑 자연스럽게 고개를 딱 마주쳤는데 내 방 가서 자자.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고서 제 방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룸메는 이제 바닥에서 자고 저는 침대에서 자기로 했어요. 분이 좀 싱숭생숭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가슴 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답답하고 와 진짜 별일이 다 있구나. 내 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 방에까지 막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무섭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무섭다고 도망 온 애가 있는데 무서운 티를 못 내겠는 거죠. 룸메이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서 억지로 잤는데 그래도 술기운 때문에 잠이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한 번 자면은 안 일어나요. 아침까지.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새벽이더라고요. 근데 막 몸부림을 많이 쳤나 봐요. 자면서. 네. 머리맡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반대쪽으로. 발 있던 대로 머리가 가 있고 예.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깼지? 움직이기 귀찮다 이러고 있는데 방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방문을 닫았거든요. 무섭잖아요. 네. 무섭고 해서 분명히 방문 닫은 것도 확인을 했는데 방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얘가 나갔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끼익 하더니 저랑 룸메이트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거기 세면대에서 물 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싹 하고 물소리가 나다가 그 물소리가 손 씻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왜 손을 씻고 그러나 하고서 시선을 바닥으로 돌리니까 룸메이트 발이 보이네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원래 제가 잠도 평상시에 늦게 자서 새벽에 이제 윗집 물소리랑 생활소음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절대 윗집 생활소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 세면대에서 나는 소리예요. 소리 들으면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칼 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천천히 막 싹싹 소리가 나는데 상상인지 이게 보이는 건지
머리 산발한 여자가 입 찢어져라 웃으면서 견눈질로 막 저희를 슬근슬근 보면서 신나게 칼을 갈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보다. 가위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이게 가위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칼 가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자, 그래서 몸은 안 움직이고 너무 무섭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은 할 수 있나 해서 룸메이트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너 저거 들리냐? 그런데 말이 나오네요. 들려. 룸메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게 가위가 아니구나. 실제구나.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막상 또 움직였어도 솔직히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참 칼 갈다가 손 씻는 소리로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 건가? 이제 칼을 다 갈아서 손을 다시 씻고 오려고 그러는 건가? 하다가 이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더라고요. 룸메는 저 깨우지도 않고 학교 갔는지 애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진짜 어제 가위고 꾸밀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눌려봤거든요, 가위를.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얘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나갈 준비를 하려다가 거실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아침 일어나서 배고파서 이제 집들이 하다가 남은 거를 먹었는데 소시지 하나 주워 먹고 있는데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왜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막 들고 이제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쳐나갔죠. 그러면서 룸메 찾아서 만나보니까 얘도 기억 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걸 경험을 한 거죠. 저랑 같은 상황을. 얘도 가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학교에서 만난 어제 연가 볼 수 있다고 그러던 친구는 자기 집 가는 길에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 있던 놈 중 하나가 쫓아와가지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PC방에 갔어요. 그래서 귀신, 앵마기, 퇴마 막 이런 걸 한참 찾았는데 아마추어가 잘못 가불면 더 큰일 난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금 뿌리고 뭐 팥 뿌리고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무당집에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부엌에서 나는 썩은 내는 그게 귀치가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듣고 귀신이 귀치라고 저마다 냄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썩은 내는 좀 안 좋은 귀신. 네, 되게 안 좋은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물귀신은 막 물비린내 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손 벌릴 데가 교회밖에 없는데 솔직히 교회도 못 믿겠더라고요. 교회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랑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괜히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우선은 집에 가보자 했는데 그날만큼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불편한 그 기시감만 느끼고 눈치만 보면서 있었던 거죠. 보증금은 날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4개월 동안 버텼는데 더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은 썩은 내가 너무 나서 집주인 좀 조폭 같지 않냐? 시체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온 집안을 뒤집은 적도 한 번 있어요. 짐을 막 너무 많이 두고 갔으니까. 저희가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4개월 만에 집 빼고 집주인도 잡지도 않아요. 그래? 하고 그냥 바로 방 빼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네, 그냥 가래요. 그 다음에 구한 집이 우선 채광부터 봤어요. 햇빛 잘 들어오는 집. 어두운 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사 다닐 때 채광부터 확인하고 불 한번 꺼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방황하게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활비 다 보내주시니까 집은 왜 뺐어? 이사는 왜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엄마랑 같이 밤에 저희 아파트 단지 산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걱정하고 있으니까 얼굴 본 김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하나가 막 열심히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그 안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을 싹 켜놓은 게 아니고 하나는 켜놓고 하나는 꺼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 하나만 이렇게 켜져 있었는데 조명이 막 어두워서 그런지 앞에 오는 사람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뭐 검은 형체가 막 팔다리만 휘적휘적 젓는 것처럼 묘한 속도로 오는데 제 앞으로 쭉 오니까 계속 봤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하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옆에 돌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고개를 완전히 뒤로 돌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마침 그 집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 이상한 거 본 것 같다고 지금 뭐 지나갔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집 들어갔고 이게 제가 그 집에 한 4개월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영안이 좀 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막 짤막짤막하게 몇 개씩 막 봤었거든요. 예. 다른 분들처럼 막 본 건 아니고 이게 외국이라 그런지 뭐 어떻게 손벌릴 데도 없어가지고 막 다른 분들 얘기처럼 도움도 못 받고 그냥 그래서 얘기가 두 손 없는데 우선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런 이야기를 또 겪으셨지만 결말이 꼭 있는 이야기만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결말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따라오는 걸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집에 살 때 그 냄새가 잊혀지지도 않고 이상한 현상들,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거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 살 땐 정말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그런 거잖아요. 바쿠마님께서 오늘 또 중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실제로 겪었던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희는 그다음부터 집에 혼자 못 있었어요. 그치. 무섭죠, 당연히. 오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열심히 끝까지 사연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앞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항상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푹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국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또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경험담이 또 시드무에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그 집이 아마 이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